사흘 만에 수용한 이낙연, 지지자들은 부글부글. 자, 어제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요구했던 당무위원회가 열렸었죠. 이 자리에서 무효표 관련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 당무위 결국에 이재명 후보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된 발표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한다. 다만 향후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 라는 의결 주문을 의결했습니다. 여러 의견들 다 들었지만 우리가 민주당이 향후 대선을 향해서 단합해서 가자면 모든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이 옳다라는 취지하에 의결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김원미 기자, 이 당무위 결정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 직접 승복 의사를 나타냈죠? 네, 맞습니다. 이 당무의 결정이 나오고 약 한 1시간 30분 뒤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당무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축하한다라는 말도 같이 했습니다. 사실 이 경선이 끝나고 지금 3일 만에 전한 이런 축하 메시지일 텐데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을 의식한 듯한 이런 문구도 있었는데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달라. 동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단합할 때 이 국민들은 우리를 더 많이 안아준다라고 거듭 이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 1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이재명 지사도 자신의 SNS에 또 화답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제목이 이낙연 후보님 정말 고맙습니다. 잡아주신 손 꼭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경쟁하던 관계에서 이제 손을 맞잡고 함께 산을 오르는 동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정상에 오르겠다. 여전히 우리가 동지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거듭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이렇게 이제 당의 결정 이후에 오늘 보니까 뒤늦게 캠프 해단식이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 직접 참석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단식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 모습 지금 보고 계신데요. 여의도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캠프 앞에서 지금 촬영이 된 모습입니다. 네. 인근에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사무실 안에서 해단식을 진행 중이고 이 해단식 내용은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 지지자들이 충격이 굉장히 컸던 만큼 지지자들에게 감사와 함께 위로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직접 이 당원과 국민, 지지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를 하고 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 나와서 추가적인 멘트가 있거나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나 선대위 합류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좀 알려진 게 있어요? 네, 아직 행보에 대해서도 알려진 부분이 없습니다. 이 김광진 이낙연 캠프 전략실장 겸 대변인이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 출연을 해서 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아직 선대위원장 제안을 받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선대위 합류 등의 제안이 오게 된다면 이는 수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 발표 뒤에는 당 원로들의 역할도 있었던 걸로 알려집니다. 민주당 원로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네. 이낙연 캠프의 의원들하고는 이미 승복하기로 당무위 절차만 밟으면 그렇게들 서로 합의들을 다 했더라고요. 캠프가 좀 불복 움직임 비슷한 게 이제 보이고 이러니까 무슨 제야의 그 원로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좀 압박 성명을 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당무회의라는 절차만 거치면은 이제 바로 승복 선언하고 할 거니까 그렇게 외부의 그런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달하면서 뭐 당내 또 그 상당히 흥분하고 있는 지지자들도 있고 하니까 적어도 그런 절차는 좀 필요했겠죠. 공동선대위원장 자리까지 맞느냐 하는 건데 시간 문제죠. 그것도 당에서 원하는 거 다 들어주의죠. 안 그러면은 졸장부가 되죠. 윤 의원님, 이렇게 당 원로까지 나선 거 보면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지 않았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 대안이 없었다고 저는 보여요. 이틀 전에 우리 소 의원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명분, 네. 그다음에 출구 전략 이런 거를 부여해주면 뭐 되지 않겠느냐 해법이 그랬는데 이 당무위의 결국은 결정이 그런 명분, 출구 전략이 된 거죠. 당무위라는 게 지금 민주당 내에 뭐 최고 의결 기구고 뭐 전체 당원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는 한은 당무위가 나름대로의 가장 대표성을 띠니까 거기서 결정한 것조차도 만약에 거부해버리면 그러면 당을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비춰지는데 네. 문제는 저는 선대위원장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 주도로 이재명 후보의 차원에서 누구누구를 선대위원장으로 또는 뭐 어떤 타이틀을 위촉한다. 이러면 복잡해지죠. 이러면 누구는 뭐 선택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수도 그게 있겠죠. 당 차원에서 하면 되죠. 송영길 대표가 그런 점에서는 아직도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됐을 때 당에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당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동참을 해주지 않았던 아픔이 좀 있었죠. 이번의 경우는 이제는 뭐 민주당 차원에서 모든 선대위를 꾸려나가고 그리고 위촉을 한다면 이낙연 대표도 이번에 약간의 갈등의 앙금이 있긴 합니다만 자연스럽게 묻어갈 수 있는 거죠. 이낙연 대표는 전 대표 자격으로 엊그제 열렸던 당의 원로회의에 참여해야 되는 멤버고 그렇죠. 또 당의 원로인 거니까 그분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걸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하는 게 왜 다 게임이 끝난 다음에 하느냐. 그러니까 뭐 VAR 축구 경기에서 하는 그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VAR 비디오 판독을 하는 거와 비슷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뭐 몇몇 분들 많은 분들이 뭐 인정하고 공감은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건 게임 도중에 하는 거지. 네. 게임이 다 끝나고 결과가 다 끝나고 나서 그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돌려보자라고 하는 거는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왜 문제 제기를 했을까? 정말 조심스럽고 또 이걸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만 한때 얘기했던 불안한 후보론, 그다음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이재명 후보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뭐 이런 사태 때 예비 후보로서 이낙연 후보의 입지, 존재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런 문제 제기가 예비 후보로서의 이낙연 후보의 입지를 더 강화했느냐 아니면 더 마이너스였느냐 이건 아마 보는 분들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평가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문제 제기가 남는 일이었을까? 이거는 아마 두고두고 평가가 돼야 될 거고요. 그거는 앞으로 선대위 구성이나 여러 가지 진행에서 이낙연 후보와 이낙연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툴툴 털고 정말 흔히 말하는 원팀으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 선언으로 민주당 내의 경선 갈등은 완전히 사라진 걸까? 이동석 기자. 보니까 불신은 조금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예비 후보의 지지자들의 반발 분위기가 현재 심상치 않습니다. 이낙연 예비 후보의 지지자로 알려진 김모 씨, 급기야 경선 결과 효력전직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본인 스스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이 문제를 법원으로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당무위 소집 이전부터 노골적으로 무효표로 인정하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송 대표를 향해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김 씨는 어제 오후 9시 기준
3만 명 이상이 가처분 신청 소송인단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 같이 이 뜻을 같이 가처분 신청이 내겠다 이런 건데요. 네.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요. 당내 갈등이 이들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의 화는 아직 가라앉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일부 지지자들에게 반감을 사던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이 어제 이낙연 후보가 이 SNS로 이 경선 결과 수용하겠다라고 밝힌 뒤에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내용인 건데요. 이낙연의 승복으로 경선이 끝났다. 제안 하나 하겠다. 자신이 반대했던 후보에 대한 조롱, 욕설, 비방글을 내립시다라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뭐 잠시 뒤에 이 승복이란 단어를 수용 선언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요. 이 수정한 걸 보면 아마 이 승복이란 단어에서 오는 어떤 확실한 패배의 느낌을 좀 우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승복이란 단어를 수용 선언으로 바꿨습니다만 여전히 이낙연 후보 지지층들은 이 조국 전 장관의 저 글 자체가 상당히 큰 상처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보면 친여 성향의 한 커뮤니티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조 전 장관의 최근 저작이죠. 이 조국의 시간 저 네. 책을 이게 불로 태우는 아하. 그런 사진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네. 또 이 가위로 조각조각 조각조각 잘려진 이 조국의 시간 저 책이 저 책을 찍은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저런 모습인 건데요. 네. 그러면서 사진이랑 같이 올라온 글 안녕히 가세요. 아하. 드디어 이재명 지사의 지지를 선언을 했군요. 그동안 어떻게 참았습니까? 라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또 댓글들도 당신이 지금 올린 내용이 중립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재명을 조롱했단 겁니까? 라는 글부터 이낙연 전 대표가 이 결과를 수용한다고 하니까 바로 이재명한테 붙는 거냐. 멀리 안 나간다, 손절이다라는 글까지 올라왔는데요. 여전히 지지자들은 어쨌거나 좀 더 뒤숭숭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정 기자, 이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고 한 여론조사 보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지자들의 이렇게 심상치 않은 반응은 여론조사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지난 11일 그리고 12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된 여론조사인데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 이제 누구를 지지할 건가 물었더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40.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14.2%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 결국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 야당으로 분산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론조사가 지난 11일, 12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됐는데 네. 이때는 시점상 이낙연 전 대표가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이의 제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현재는 지금 당무위의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자들의 분포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과연 이 비율이 어떻게 변할지 이 부분도 좀 아마 보도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동석 기자. 지지자들에 대한 이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논란을 빚어요. 네, 맞습니다. 송영길 대표, 이낙연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세력을 향해서 굉장히 심한 말을 했는데요. 거의 1배 수준으로 공격하는 것 같다. 1배를 갑자기 꺼내들었습니다. 1배 수준이요? 맞습니다. 개혁당원이라는 분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송 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공해서 악의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면서요. 일부 지지자들을 향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송 대표는 일부 몇 사람이 그런 거지 전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낙연 예비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러면서 치켜 세우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송 대표는 일부 지지자들이 당대표를 향해 입을 담지 못할 비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공해서 악의적인 비난을 하는 행태는 일부 극우 사이트의 회원들과 다를 바 없다.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당장 이낙연 캠프 측에서 비판이 나왔는데요.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법원 비용 이렇게 준비하는데 한 30분 만에 한 2,000명 넘는 분들이 참여하셨다고 30분 만에 2,000명. 들었는데요. 예. 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고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후보나 캠프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당무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렸고요. 예. 유권자는 이 선과 관련한 당사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비난적으로 보시지 말고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그 지지자들을 일배 같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거나 당 내의 정치인을 상대로 논평을 내신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계속 대응하시는 것이 정말 원팀이나 합심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인가. 소 의원님, 김광진 전 의원 말처럼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내용이 깊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다독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좀 동의하시나요? 저는 뭐 동의합니다. 이번에 그 송영길 대표의 언급은 좀 저는 대표로서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분열됐을 때 뭐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지지자들의 움직임을 뭐 일배로 얘기를 한다든지 또 이 어떤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승복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또 쓴다든지 뭐 또 선대위원장 서른 의원이 워낙 세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상대 캠프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 대표는 어쨌든 이 4명의 후보들이 치고받고 하는 부분들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용광로를 만들어서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그 조화로운 것들을 해서 멋있는 화음을 들려주는 이것이 이제 당대표의 역할, 지지자 같은 그런 역할인데 이번에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이나 지지자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이제 송영길 대표가 어느 정도 왜 우리 캠프에만 너무 이렇게 비판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재명 후보 쪽에 경도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언급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송영길 대표가 좀 말끔하게 좀 한번 털어내는 그런 언급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재명 후보나 당 차원에서 좀 이 로우키로 가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좀 기다려야죠. 바로 이제 뭐 이 승복선언을 했다고 해서 바로 뭐 선대위 할 테니까 합류해라. 이것도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로서도 여러 가지 지금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쉽진 않겠죠. 예, 지지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좀 여유를 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존중하는 모양새 이런 것들을 취해주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가야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은근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돼야지 왜 승복 안 하고 이렇게 있어 빨리 승복 선언해 그냥 항복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같은 때는 승자인 이재명 후보나 또 당을 이끌고 있는 송영길 대표 같은 이런 주요 정치인들의 언행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는 일도 정치 지도자가 꼭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더불어서요, 이 경선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강하게 날을 세웠던 이낙연 캠프의 좌장 서른 의원이요. 자, 이 시점에서는 혹시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먼저요, 서른 의원의 과거 발언들 먼저 좀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규정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소지가 생기죠. 저 후보 정상적인 후보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 더 크다고 지금 이런 결과로 나오는데 어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식이죠. 유동규가 지금 배임 이후로 구속돼 있는데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걸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정가 부분도 있고 뭐 스캔들 부분도 있고 그런 많은 흠결이 있고 더군다나 경선 결과 받아들일 수 없는 원팀이 안 되는 결정적인 사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팀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본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진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죠.
김은미 기자, 어제 이낙연 전 대표 입장 발표가 있었고, 자 지금 이 시점에서 30 의원의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이 30 의원 어젯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이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굳이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어제 당무위의 결정은 오후 3시 30분쯤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낙연 후보도 이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오후 5시쯤엔 이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5시간여가 훌쩍 지난 밤 늦은 시각이 돼서야 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 글을 올리면서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아쉽다. 하지만 절차에 따른 당의 결정인 만큼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 중요한 건 승리이기 때문에 당원의 한 사람으로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글의 내용을 봐도 뭔가 이렇게 선뜻 이재명 후보의 이 승리, 당선을 위해서 같이 뛰겠다, 한 팀으로 뛰겠습니다. 라는 느낌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뭐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분란은 만들지 않겠다는 이 메시지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 나르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자, 앞으로 30 의원 노력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정 기자. 네. 아마 청와대에서도 이번 논란들 유심하게 지켜봤을 거예요. 자, 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승복 선언. 혹시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물론 이 청와대가 이재명 지사를 언제 만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요. 관심 많죠. 예,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최대한 빠른 만남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는데 13일 정도가 걸렸는데 그것보단 빨리 만나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 중에는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로서는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 대장동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앞서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를 바로 만나게 된다면 너무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경기도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의혹을 해소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만남이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청와대는 어제 당무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낙연 전 대표를 배려한 차원이라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이 전 대표의 승복을 만약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환영을 한다면 오히려 이 전 대표 지지층을 자극해서 원팀을 깰 수도 있다라는 이 분석 때문에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선 주자와의 만남, 야당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언제 어떤 식으로 만남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좀 관심입니다.